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문영배 충격재판 결과 터졌습니다. 진짜 알면 알수록 대단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며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4년 8개월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 개인용무, 취미생활을 했다는 혐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임한 걸로 충분히 해석될 것이다.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문영배는 SNS 등에 올린 과거 글들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문영배가 과거 이재명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문영배의 SNS 게시글과 이재명 친분설 등과 관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의 정기브리핑을 통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정말로 문영배는 끝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등 문영배 재판관의 과거 판결들, 공정과 상식 어디 갔나? 지난 2021년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 녹화물에 담긴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제30조 6항은 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위헌 결정을 낸 재판관 6명 중 1명이 문영배 재판관이다. 문영배, 유남석, 이석태, 이은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주요 진술 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체 수단도 마련하지 못했다.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의 핵심적인 진술 증거에 관해 충분히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방어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이선의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은 이 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 진술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충격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와 신문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신문에 기대하는 기능과는 달리 미성년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공포, 기타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며 법정에서 진술하는 미성년 피해자가 회유와 압박으로 추가 피해를 입을 위험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치심, 공포, 기타 심리적 압박,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로 더 큰 아픔을 겪는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 30조 1항 등이 생겼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해당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피고인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지난 2014년 문영배는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회사 돈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횡령, 조세포탈로 기소된 건축설계업체 G사 대표 신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신 씨는 건축설계와 감리 전문업체 G사를 운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2007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회사 돈 129억 원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세 26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씨가 5년 10개월간 1078회에 걸쳐 112억 원을 출금했는데 그 목적이나 사용처를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가지급금 지급은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 씨의 자금 유용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계열사 지원금 12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횡령죄를 인정했다. 지난 2010년 문영배는 부산지법 행정이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찰관직에서 해임된 문모 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규 근무 시간에 사고를 내지 않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은 데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 가정의 가장인 피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비록 이 사고에 관한 언론 보도로 피고가 경찰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이번 사고는 경찰관 징계 사유인 하나의 행위로 여러 종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대로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문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 씨를 해임했다. 문영배는 2005년 창원지방법원 항소부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술집 주인이 손님의 카드를 이용해 6번 나눠
매출 전표를 위조한 사건에서 1심에서 술집 주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손님 3명이 1시간 30분 만에 맥주 6박스를 먹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고 검사가 약식 기소한 사건인데 술집 주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의 배경이 된 술집은 방석집이다. 당시에는 관행처럼 손님 3명에 여자 3명이 접대부로 나섰고 선불이기에 미리 각자 1박스씩의 돈을 선불로 6번을 나눠 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기소한 검사는 이런 방석집 시스템을 알지 못했고 당시 손님 중 일부가 위증을 해 1심에서 술집 주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당시 사건과 관련 문영배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판사는 직간접 경험도 있어야 하고 심리학 지식이나 수리도 밝아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다른 직종, 근로자, 장사꾼, 농사 건설 근로자 등의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면 재판 시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되고 상식에 가깝게 점을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문영배 스스로 방석집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방석집은 일반적인 술집과 거리가 멀다. 접대부와 함께 술을 즐기는 판사, 결코 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판사의 모습은 아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고 공범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릴 수는 결코 없다. 국민의 51% 이상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공감 응원하는 게 안 보이나? 불법 탄핵을 결국 정해진 대로 승인한다는 걸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법은 권력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은 민심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